앤의 간호와 조각배 놀이.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대는 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이애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초록색 지붕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다이애나? 어쩜 좋아. 내 동생 미니메이가 아주 이독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내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갈 사람도 없단다. 내 동생이 잘못되면 어쩌지? 난 무서워 죽겠어. 다이애나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애는 다이애나를 진정시키고 마슈를 불렀습니다. 마슈 아저씨, 빨리 의사 선생님 좀 모셔오세요. 전 다이애나 집에 가볼게요. 그래, 어서 서두르자. 이럴 때 마리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레이첼 부인과 나들이를 가고 없으니 얜 너라도 가보렴. 마슈는 서둘러 시내로 마차를 몰았습니다. 애는 다이애나와 함께 들판을 뛰어갔습니다. 메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디프테리아 같은 걸?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예전에 해먼드 씨 집에 있을 때 그 집 아이들이 디프테리아에 걸렸었거든. 증상이 똑같아. 그럼 내 동생 죽는 거야? 무슨 소리야?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다이애나. 우선 뜨거운 물을 많이 가져와야겠어. 난 메이의 옷을 벗겨 침대에 눕히고 이 피칵을 한 모금 먹여야겠어. 애는 아주 능숙하게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칵을 여러 번에 나누어 메이에게 먹였습니다. 애는 다이애나와 함께 메이 옆에서 밤새껏 간호를 했습니다. 한편 마슈가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온 것은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급하게 진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밤사이 열이 내려 메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꼬마 숙녀 아니었으면 메이의 목숨이 아주 위험할 뻔했습니다. 정말 영리한 숙녀로군요. 의사 선생님은 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앤. 무슨 소리야? 네 동생이면 나한테도 동생인데 고맙다니. 난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다이애나와 앤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마슈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흡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앤에 대한 바리 부인의 오해는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바리 부인은 앤에게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빴다. 얜 용서하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되겠니? 별 말씀을요. 지난번에 제가 실수로 다이애나에게 술을 먹였던 것처럼 아주머니도 잠깐 실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일은 다 잊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제법 어른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보니 마음씨까지 고운 걸 우리 다이애나하고 친하게 지내렴. 감사합니다.
앤의 얼굴에 다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가득 스며들었습니다. 겨울이 봄이 되고 다시 여름이 되는 동안 아반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학교를 떠나신 필립스 선생님 대신 스티시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계시던 마을교회 목사님도 떠나시고 새로운 아랑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앤과 다이애나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다이애나, 우리 심심한데 호수에 가서 조각배를 탈까? 제니하고 루비도 함께? 좋지. 앤은 친구들을 데리고 빛나는 호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조각배를 보자 앤에게 갑자기 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조각배를 그냥 타면 재미없으니까 연극을 하자. 지난 겨울에 배운 엘렌에 나오는 백합공주가 되어보자고. 아하, 영국 시인 테니슨의 시? 다이애나가 무릎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루비와 제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합공주는 조각배에 혼자 들어누운 채 죽은 신용을 해야 되잖아. 난 무서워서 싫어. 나도 못해. 걱정 마. 내가 하면 되잖아. 사실 난 백합공주가 되고 싶었거든. 이 빨간 머리가 걸리지만. 애는 걱정스레 빨간 머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빨간 머리면 어때? 그리고 네 머리카락은 요즘 아주 진한 빛깔로 변하고 있어. 이젠 젓갈색이라고 해도 되겠어. 진짜? 정말이지? 다이애나? 그러니까 네가 백합공주를 해도 아주 잘 어울려. 다이애나 말에 루비도 제니도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빨간 머리가 변하고 있다니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신이 난 애는 조각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애는 배 바닥에 엎드려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자 영락없는 백합공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이애나와 루비, 제니는 힘껏 조각배를 호수로 밀었습니다. 조각배는 부드럽게 호수 가운데로 떠내려갔습니다. 이제 란슬로트와 왕비, 그리고 아서 왕이 된 다이애나와 루비, 제니가 백합공주를 기다리는 역할을 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죠? 조각배 밑창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뭐라고? 앤의 애침에 모두들 하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앤을 구할 방법이 없어 발만 둥둥 굴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배 안의 구멍은 점점 더 커지고 물도 걷잡을 수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앤은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손발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물에 빠져 죽을 거야.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머리 위로 스치듯 지나는 다리 난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애는 있는 힘을 다해 다리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미끌미끌한 난간에 매달려 있자니 1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슬슬 팔에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조각배 한 척이 다리 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얘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행히 조각배는 앤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앤을 향해 노를 저어왔습니다. 아니, 앤, 어떻게 된 거니? 길버트! 앤은 순간적으로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하필이면 제일 싫어하는 길버트의 도움을 받게 되다니. 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버트가 내민 팔을 잡고 조각배로 옮겨 탔습니다. 도대체 난간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니? 우린 연극을 하고 있었어. 얘는 고개를 숙인 채 쌀쌀맞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길버트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앤을 선착장에 내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여전히 쌀쌀맞은 앤은 급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봐, 앤, 이젠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니? 그때 네 머리카락을 흉봐서 정말 미안해. 내가 나빴어. 용서해줘. 앤은 걸음을 멈추고 길버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갈색의 눈망울이 앤을 빨아들일 듯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앤의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마터면 길버트를 용서해 줄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길버트 때문에 분하고 억울했던 마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싫어. 너하고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나도 더 이상 너한테 친구가 되자고 애원하지 않겠어. 길버트는 토라지듯 조각배를 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은근히 후회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알 수가 없네.